부산 외곽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던 김재현, 34살. 그는 몇 년째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다. 불안정한 계약직 일, 길게 이어지지 않는 인간관계, 그리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늘 지금 이곳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것도 깊이 붙잡지 않으려 했다. 짐은 최소한으로 유지했고, 집 안에는 오래 두고 싶은 물건이 거의 없었다. 그의 삶은 언제든 정리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가 그의 흐름을 끊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이런 소음은 흔했고, 대부분은 금방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고,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며 그를 붙잡았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단순한 소음으로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섞여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끝내 그는 문을 열었다. 그 선택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문 앞에는 작은 존재가 있었다.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였다. 크기는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였고, 털은 관리되지 않은 흔적이 분명했다. 몸 전체에서 길 위에 시간이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경계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 개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었다. 그의 삶에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충분히 많았다. 그런데도 그는 문을 닫지 못했다. 그 개를 그대로 두고 돌아설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는 집 안에 있던 남은 음식을 떠올렸다. 특별한 준비는 없었지만 적어도 굶주림을 잠시라도 해결해 줄 수는 있었다. 그는 다시 문을 열고 바깥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그 행동은 깊이 생각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선택이었다. 하얀 진돗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반응은 너무도 명확해서 오히려 재현을 놀라게 했다. 그것은 오래 기다려온 기회처럼 보였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확신처럼 보였다. 그 개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재현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개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택처럼 느껴졌다. 재현은 점점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선을 그으려 했다. 이것은 임시적인 일일 뿐이라고, 곧 끝날 일이라고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복도에 작은 상자를 하나 마련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그 옆에 음식을 두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개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거리를 유지하려는 재현의 의도와 달리 그 존재는 서서히 그의 일상 안으로 스며들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고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 개는 단순히 먹이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존재였다. 그리고 재현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개는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이전과는 달랐다.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다.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 재현은 이번에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어둔 채로 기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덧붙이지 않았다. 단지 그 선택이 스스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그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개의 변화가 아니라 재현 자신의 변화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하려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이었지만 그것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갔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연결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존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선택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 개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고, 재현은 여전히 그 안에 서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이후로 변화는 아주 미세한 균열처럼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김재현은 문 안쪽에 있었고 하얀 진돗개는 문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단순히 우연히 마주친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 인식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재현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어떤 책임도 더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오래 유지해왔고,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호의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의식처럼 변했고, 그 반복 속에서 관계의 무게가 조금씩 쌓여갔다. 하얀 진돗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전처럼 불안정하게 움직이거나 다른 곳으로 향하려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점점 더 그 자리 자체를 중심으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본능적인 선택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행동처럼 느껴졌다. 그 개는 이미 이곳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재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임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려 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설득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며칠이 지났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계산하지 않았다. 대신 그 존재가 매일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그것은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재현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을 막기 위한 임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상자의 위치를 바꾸고 안쪽을 조금 더 정리했다. 그 행동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 공간이 조금 더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개는 밖에 있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이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졌다. 그 경계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재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얀 진돗개는 점점 더 그 경계에 가까이 다가왔다. 이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머물렀지만
이제는 문 바로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 의도는 강요되지 않았고 재현을 압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다림에 가까웠다. 그 기다림은 이상하게도 재현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그 기다림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으로 그가 어떤 존재에게서 받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그 고민은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만든 적이 없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개인적인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그 경계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막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하얀 진돗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존재감은 더 이상 작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크기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가 차지하는 의미의 크기였다. 재현은 그 의미를 부정하려 했지만 점점 더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이 상황이 단순히 동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동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과 생각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존재를 외부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그의 삶과 연결된 일부가 되어 가고 있었다. 하얀 진돗개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 그것은 요구하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재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은 조용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재현은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명확한 방향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 이후로 김재현의 하루는 이전과 분명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문 바깥에 있는 존재를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았다. 그것은 습관처럼 자리 잡았고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상태로 이어졌다. 그 하얀 진돗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렀고 재현은 그 존재를 더 이상 단순한 외부의 요소로 구분하지 못했다. 재현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집 안과 바깥을 나누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어두지 않았고 안으로 들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을 유지하는 방식은 점점 더 형식적인 것이 되어갔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번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더 신중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은 것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그 개가 먹을 것을 따로 고려하게 되었다. 어떤 것이 더 적절할지,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고민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일상이 되었다. 하얀 진돗개는 그 변화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이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개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재현의 선택을 기다렸고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그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을 넘어서 어떤 신뢰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어갔다. 재현은 그 신뢰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고,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관계라고 규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왜냐하면 그 개는 떠나지 않았고, 재현 역시 그 존재를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단지 그 자리에 서서 바깥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이었다. 그 시간은 조용했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밀도가 있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하얀 진돗개는 여전히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재현을 재촉하지 않았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가 내리는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태도는 이상하게도 재현을 더욱 깊이 끌어당겼다. 강요가 없는 기다림은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재현은 자신이 점점 더 이 상황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이 개는 떠나지 않는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은 그 선택을 거부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질문들은 명확한 답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그는 그 개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왜 항상 떠날 준비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려 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기 이해로 이어졌다. 하얀 진돗개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가 가지는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생명체가 아니었다. 재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 이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아직 이름도 없고 명확한 형태도 없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재현 역시 그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개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현은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얀 진돗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 존재는 변하지 않았지만 재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 개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쌓여갔다. 김재현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반복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선택의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점점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얀 진돗개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더 이상 일정한 거리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문 바로 앞, 경계선과 거에 맞닿은 위치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것은 명확한 신호였다.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직전의 상태였다. 재현은 그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닫는 순간마다 그 존재를 더 강하게 느꼈다. 이제는 단순히 밖에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 경계를 시험하고 있는 존재로 보였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재현 역시 그 안에서 자신의 결정을 시험받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문을 열어둔 채로 서 있었다. 평소보다 오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강요하지 않고 대신 선택을 맡기는 형태의 기다림이었다. 하얀 진돗개는 그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오래 머물렀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주 미세한 변화만을 반복했다. 그것은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다. 한 발짝을 내딛기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뒤로 물러서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과는 달랐다. 오히려 자신과 닮아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선택 앞에서 머물러 있었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떠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었지만 어디에도 완전히 들어간 적은 없었다. 그 상태가 지금 문 앞에 있는 이 존재와 겹쳐 보였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게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처럼 작용하고 있었다. 재현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문은 열려 있었고 선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하얀 진돗개는 한 번 움직였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경계선에 닿아 있던 위치에서 아주 조금 안쪽으로 가까워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진입이 아니었다. 다시 멈추었고 다시 기다림이 이어졌다. 그 순간은 짧지 않았다. 재현은 그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이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 번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다.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고 생각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 순간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관심이었다. 하얀 진돗개는 다시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확실한 변화였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시도였다. 그러나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다. 다시 멈추었고 다시 뒤로 물러나는 듯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 반복은 몇 번이나 이어졌다. 그 안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재현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흐름을 끊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두었다. 그는 이제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결과가 무엇이든 이 과정은 끝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느끼고 있었다. 하얀 진돗개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도였고 이전보다 더 깊게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다시 멈추었고 다시 돌아갔다. 그 순간 재현은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이 선택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 관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은 하나의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얀 진돗개는 다시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머물렀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상태였다. 재현은 그 변화를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선택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경계는 결국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이어졌다. 이미 여러 번의 시도와 멈춤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김재현은 더 이상 그 순간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문을 열어두었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선택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얀 진돗개는 다시 한번 그 선을 넘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멈추지 않았다. 되돌아가지도 않았다. 그 움직임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까지 쌓여있던 모든 망설임이 정리된 상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을 실행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개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특별한 반응도 없었고 어떤 극적인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재현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어떤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고 의미를 덧붙이지도 않았다. 다만 하나의 사실을 인식했다. 이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 개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집안의 한 공간을 비우고 그 안에 이전에 사용하던 상자를 옮겨 놓았다. 그 상자는 여전히 익숙한 냄새와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개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요소였다. 재현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선택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익숙함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연결을 유지하려는 방식이었다. 그 개는 그 공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멈췄다. 그것은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재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느꼈다. 이 존재는 단순히 보호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 개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한 행동이었지만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났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공간을 확인했고 그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책임에 가까운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태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언제든 떠날 준비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하나의 존재를 자신의 삶 안에 들였고 그 선택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로 했다. 더 이상 임시적인 상태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애완동물 용품을 파는 곳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료, 그릇,
기본적인 용품들,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것들까지 준비해야 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전까지 그의 삶에 없던 요소들이었다. 그 개는 아직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불안정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중간 지점에 있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재현은 그 상태를 존중하기로 했다. 억지로 적응시키려 하지 않고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사료를 준비하는 방식도 바꾸었다. 이전에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이 개의 상태를 고려해야 했다. 크기가 작고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단단한 사료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개는 그 음식을 바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반응을 보였다. 먹다가 멈추고 재현을 확인하는 행동이었다. 그것은 반복되었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어떤 불안을 기반으로 한 확인 과정처럼 느껴졌다. 재현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개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반응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음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존재에게 있어서는 안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상태였다. 그 개는 점점 더 집안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빠르게 움직이거나 탐색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은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재현은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관계를 확정하는 행위였고 그 존재를 자신의 삶 안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 개의 하얀 털과 처음 마주했을 때의 인상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하루. 그 이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선택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존재가 차지하는 자리를 인정하는 이름이었다. 그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확정되었다. 그 이름이 정해진 이후, 관계의 방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김재현은 이제 하얀 진돗개를 단순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다. 하루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것은 책임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그 책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까지의 공백을 채우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하루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 선택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는 아브로를 생각할 수 없었다.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료는 예상했던 것보다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하루는 특별한 저항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그 모습은 재현에게 예상 밖의 안정감을 주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전염성 질환은 없었지만 내부 기생충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길에서 생활했던 개에게는 흔한 상태였다. 치료는 즉시 진행되었고 이후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의사는 하루의 상태를 보며 몇 가지를 덧붙였다. 크기에 비해 체력이 약한 편이었고, 이는 반복적인 영양 부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이는 대략 2달 정도로 추정되었고, 그 시기에 겪은 환경이 지금의 상태를 만든 것으로 보였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루를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했다. 문 앞에 나타났고 떠나지 않았으며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과정을 짧게 전했다. 의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췄다가 특별한 설명 없이 단순한 결론을 말했다. 잘 데려왔다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분명했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는 그 선택을 확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었다. 하루의 코에 있던 어두운 흔적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오염과 분비물이 굳어진 상태였다. 어미가 있었더라면 자연스럽게 관리되었을 부분이지만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치료를 통해 점차 회복될 수 있는 상태였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재현은 그 모든 내용을 하나씩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이었다. 그는 그 목록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방향을 찾고 있었다. 병원을 나오는 순간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단순히 만났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후 하루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미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서 생긴 변화였다. 하루는 더 이상 외부의 존재가 아니었고 그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재현은 하루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태도 함께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어떤 것에도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떠날 준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고 그 방식으로 삶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 규칙적인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 과정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일정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반복되는 관리와 확인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주었고, 그 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명확했다. 하루는 점점 더 그 구조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일정한 방식으로 먹고, 일정한 위치에서 머물며, 재현의 존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변화는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재현은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돌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 하루는 재현의 삶 안으로 들어왔고, 동시에 재현 역시 하루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부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이미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왜 이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선택이 어렵지 않았는지에 대해.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루는 그 자리에 있었고, 재현은 그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김재현은 이미 하루를 자신의 삶 안에 들여놓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그는 부산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곳에 오래 남을 계획은 없었다. 그는 늘 돌아갈 곳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항상 막연한 상태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하루가 그의 삶 안으로 들어온 이후 그 막연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결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문제였다. 그는 결국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전주에 있는 집으로, 부모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는 이미 하나의 삶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안에 자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를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 결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이동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하루가 겪게 될 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다. 아직 어린 상태였고 환경 변화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특히 이동 중의 스트레스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일반적인 이동 방식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짐처럼 보내는 방식은 선택할 수 없었다. 그는 하루를 그런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직접 이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선택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준비를 진행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항상 간단하게 정리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방식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루의 상태를 고려해야 했고 그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했다.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그의 태도를 바꾸고 있었다. 그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하루의 반응을 계속해서 확인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하루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폈다.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과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동 당일, 그는 하루를 이동장에 넣었다. 예상과 달리 하루는 큰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재현에게 뜻밖의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그 반응을 보며 한 가지를 느꼈다. 하루는 이미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그 기준 안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차 안에서의 시간은 길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하루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중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졌다.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하루는 여전히 안정된 상태였고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사실은 재현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다시 이동이 이어졌고 그 과정은 끝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 긴 시간 동안 재현은 계속해서 하루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자신의 계획과 상황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나온 결과였다. 마침내 도착했다. 전주. 그의 집.
그곳에는 이미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부모가 키우고 있는 개, 둘이. 그 존재는 이 집의 일부였고 이미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재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바로 마주하게 하지 않았다. 하루를 잠시 분리된 공간에 두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다. 갑작스러운 접촉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둘이는 새로운 존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것은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상태였다. 그는 그 반응을 이해하고 있었고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 관계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새로운 환경에 놓였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전과 같은 반응이었다. 재현을 기준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 존재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이전의 문 앞에서의 거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관계의 거리였다. 재현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느꼈다. 모든 관계는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는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한 번의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하루는 그 자리에 있었고, 둘이는 그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재현은 또 하나의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 존재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김재현은 그 변화를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하루와의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관계만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둘이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에는 이전과 같은 긴장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확인의 과정에 가까웠다. 새로운 존재를 이해하려는 태도였고 그 태도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하루 역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곳이 낯선 공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재현이 함께 있다는 전제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있었다. 하루는 여전히 재현을 기준으로 움직였고 그 기준은 점점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존재가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의미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존이었고 그 다음에는 서로를 인식하는 단계였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재현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개입하지 않았다. 필요 이상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흐름을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두 존재가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두었다. 어느 순간부터 둘이는 하루가 있는 쪽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관심의 형태였다. 그리고 그 관심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더 이상 낯선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하루 역시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지만 점점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인식 안에 둘이라는 존재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았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두 존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다. 그것은 눈에 띄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재현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느꼈다. 관계라는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었다. 하루와의 관계도 그랬고, 지금 이 관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존재는 같은 공간 안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다. 그것은 처음이었다. 완전히 가까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명확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상태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특별한 긴장 없이 유지되었다. 그 이후로 변화는 더 빠르게 이어졌다. 둘이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고 하루 역시 숨지 않았다. 서로를 피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유지했다. 그것은 공존을 넘어서는 단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존재는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서로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안정적인 상태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관계의 완성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처음 하루를 만났을 때 그 문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고 어떤 선택도 쉽게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하루는 더 이상 그때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 작은 생명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둘이 역시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다. 두 존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태였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것, 그것이 관계의 가장 안정적인 형태였다. 재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인식했다. 그는 더 이상 떠날 준비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머무르는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선택이 바뀌었고, 그 선택이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문 앞에서 들렸던 그 작은 소리,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던 선택.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하루는 그날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재현 역시 그 순간 알지 못한 채로 선택을 하고 있었다. 삶은 언제나 거창한 계기로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선택 속에서 방향이 정해진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삶을 만들어간다. 재현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고 있었다. 하루와 둘이는 그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인연이라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방식이라는 것을. 그날 밤, 문 앞에 서 있던 작은 존재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순간, 두 존재의 삶은 동시에 바뀌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던 선택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의미가 여러분의 하루의 조용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인연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누군가의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삶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외면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소중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여운으로 남았다면 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실 분들께서는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